왜요? 왜 내 마음 안 읽어주시는데요? 선생님도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요. 지금 기분 나쁜 내 마음을 선생님이 설득시켜서 괜찮아지게 만들어 보세요. 요즘 마음 읽어주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마음을 읽어주었더니 어떤 부작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핫하더라고. 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난 어떤 책을 읽으면 참 좋냐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와 결이 맞는 책을 읽으면 너무 반갑고 그 책이 아주 좋은 책 같이 느껴져.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확인받는 것 같거든. 증명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내가 추구하는 나의 교육 철학과 다른 결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을 부정하고 싶어. 맞지. 이 책 잘못된 책이야. 이 책 별로 좋은 책 같지 않아.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내가 부정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나와 철학적 결이 맞지 않은 책도 끝까지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 다 읽은 후에 그런데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 그리고 내가 배워올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와도 그 괜찮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진리라고 하는 나의 편견과 아직과 오만을 조금 한번 흔들어야 되는 시기, 한번 이렇게 휘저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도 요즘 의도적으로 읽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마음 읽어주기를 너무 많이 하였더니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나 이기적인 아이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연구 데이터들 아니면 사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엄마들이 은연중에 그런 영상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 어떤 엄마들이 열광을 하냐면 평소 때 마음 읽어주기를 잘 못했던 엄마, 공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던 엄마,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사실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들이 그런 영상이나 책을 보면 내가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례들에 더 열광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나만의 생각이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 왜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사실 마음 읽어주기 하면 아이가 건방져진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란다 라는 말에 반대야. 그래. 마음은 읽어줘야 돼. 그건 그리고 맞지. 공감해줘야 돼. 왠지 아니? 공감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은 공감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어. 공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감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이 상대를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마음 많이 읽어줘야지. 공감 많이 해줘야지.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 것 같아. 한 분류의 아이들은 공감을 많이 받아서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공감을 많이 받아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왜 안 되는데요? 나에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왜? 우리 엄마가 평소에 나에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공감하면서 알려줬거든. 그래서 왜요? 왜 내 마음 안 읽어주시는데요? 선생님도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요. 지금 기분 나쁜 내 마음을 선생님이 설득시켜서 괜찮아지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공감을 받아서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감해줘야지. 공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한 후에 가르쳐줘야 돼. 행동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이게 빠져버린 공감만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사례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9살과 7살의 남자 형제를 키우는 어떤 집의 사례를 내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내가 만들어내는 사례야. 9살 남자아이가 축구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야. 어느 축구 클럽에서 너무나 중요한 대회가 있네. 그런데 나는 그 대회에서 주장이야.
그래서 일찍 가서 뭔가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아침 8시에는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 아빠가 주말에 출근을 하셨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데려다 주셔야 되는데 7살 동생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 동생도 함께 데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아이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대회에 나갈 모든 준비를 완료를 했고 엄마가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꽤나 빠른 속도로 마쳤어. 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7살 남자 동생이 꿈지럭 거리면서 아침밥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어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도 아이가 전혀 엄마의 지도력에 들어오지 않은 채 밥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너 밥 다 안 먹으면 출발 안 할 거야. 그런데 형 입장에서는 8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7시 50분이 되도록 밥으로 계속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저 녀석이 밥을 다 안 먹으면 우리 엄마가 출발을 안 한다고 했네. 그럼 나는 대회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 야, 빨리 먹어. 자, 1차 경고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빨리 먹지 않아. 그래서 야, 너 죽고 싶냐?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형이 어떻게 했냐면 아, 빨리 먹으라고! 하면서 아이를 한 대 팍 쳤어. 그랬더니 동생이 으아! 형이 나 때렸어! 하고 울어버린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엄마들의 반응을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 첫 번째 엄마. 공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한 훈계와 지시와 명령과 나무란만 존재하는 거야. 너 왜 동생을 때리고 난리야? 동생 때리면 돼, 안 돼? 동생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이 아이가 모르니? 그리고 동생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너는 또 왜 울고 난리야? 너 형한테 까불지 마. 너도 왜 동생을 때리고 난리야? 동생 때리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때리면 안 돼? 이 아이가 지금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협조하지 않잖아. 그럼 맞을만 하잖아. 엄마가 이 아이와 말다툼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너 지금 동생 때렸다는 게 잘했다는 거니? 아,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오늘 축구 가지 마. 너무 상황을 극단적으로 가지고 가지.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동생은 형을 증오하게 될 것이고 형은 동생을 원망하게 될 거야. 이 형제는 사이가 좋아질 수도 없어. 서로가 서로의 행동 때문에 부모님을 화나게 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 그럼 이 형제는 우애가 좋을 수가 없어. 서로는 경쟁자인 거야. 두 번째 엄마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엄마야. 형이 때려서 너무 아프구나. 너무 아프지. 동생도 공감해줬어. 그리고 또 형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속상했겠다. 아우, 너무 화났지? 자,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 아이들 마음만 읽어줬어. 동생은 사실 형을 위해서 빨리 준비했었어야 돼. 그런데 이 아이는 맞은 것에 대해서만 공감을 받았어. 이 형은 어때? 동생을 때린 이유가 화가 났기 때문인데 그 화난 것에 대해서만 공감을 받았어. 이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화났을 때 내 감정을, 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엄마 지금부터 노력해. 이게 은연중에 엄마보다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행동이야. 이게 그럼 공감만 들어간 거야? 그렇지. 공감만 들어간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얘들아 멈추거라 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왜요? 왜 멈춰야 되는데요? 이 아이도 왜 멈춰야 되는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야, 초등학생이면. 그런데 왜 물어보는지 알아? 엄마의 우위에 있었던 것처럼 선생님의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행위야. 선생님도 우리 엄마처럼 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되는 거라고. 이거 너무나 무서운 거야. 우리 세 번째 엄마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자. 공감해줘야 돼. 어떤 공감을 해줘야 되냐면 형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 정확하게 팩트 짚어주기. 아, 8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동생이 빨리 준비하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났구나. 네가 화난 마음은 엄마가 이해를 해. 자, 읽어줬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지침을 알려줘야 돼. 그런데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의 말에 수긍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평소 때 엄마가 지도력이 발휘되는 아이들은. 그런데 지도력이 발휘되지 않는 아이들은 왜 때리면 안 되는데? 얘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얘가 준비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때는 엄마가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동생 때리면 아프잖아. 이거 설명해줘야 될까? 나한테 설명해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아이도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때는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말에 침묵으로도 일관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동생에게는 형이 너를 때린 건 명백한 잘못이야. 그래서 엄마가 형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지도할 거야. 그런데 너도 우리 5분 뒤면 출발할 거다. 이제 준비하거라. 이렇게 엄마가 동생에게도 지침을 내리는 모습을 형이 지켜보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지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생을 지도하고 있네. 자, 이렇게 되면 동생도 공감을 받았지만 지침을 얻었어. 형이 때린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지금 억울할 것 같아. 속상할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하지만 너도 5분 뒤에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라. 형은 오늘 바쁜 중요한 경기가 있어. 자, 이렇게 알려주고 형에게도 어떻게 해줬어? 네가 지금 너무 바쁘고 나가야 된다는 걸 동생이 도와주지 않아서 네가 너무나 화났다는 거, 협조하지 않은 동생으로 인해서 화났다는 거 엄마 너무나 공감해. 네 마음 이해가 돼. 하지만 동생을 때리는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다른 것 같긴 하다. 여기서 순서가 진짜 중요한 게 가르치려는 행위 다음에 공감의 언어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다. 엄마가 동생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아, 그런데 동생 때문에 속상했었던 건 엄마도 알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화가 난 후에 들어오는 지침은 아이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순서가 가르친 다음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준 후에 가르치는 순서여야 돼.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공감해 주셔라. 너무나 중요하다. 공감을 받아본 아이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 우리가 이 아이 공감해줘야 돼, 남편. 그래. 그래야지 이 아이들 나중에 우리들의 갱년기를 공감해준다고. 맞지. 사춘기와 갱년기의 싸움이 터지는 그 순간이 그 집의 가정이 가장 불행한 시기잖아.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공감하지 않고 키우면 나 역시도 엄마의 호르몬 분비로 인한 이 이상한 갱년기를 공감해주고 싶지 않아. 엄마가 힘들다는 거 알지만,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만, 모르지 않지만 공감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것처럼 공감해주고 나면 반드시 부메랑의 형태로 이 아이가 공감을 배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해주고 마음 읽어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공감하고 마음 읽어주기 위해서 그치는 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정확한 지침과 행동과 태도를 가르쳐라.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네.